전부 촬영해. 이 촌놈이 지고 올 때 꼭 보고 싶으니까. 김태준 재벌은 마구간에서 병든 말을 끌고 나오는 소년 민호를 보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내기가 걸린 돈은 100만 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절박한 소년에게 조건은 단 하나였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말을 타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 카메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초청받았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바로 민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것을 보며 웃기 위해 경주 전날 스포츠 해설자들은 이미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내일 실패의 완벽한 정의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버려진 마구간에서 조용한 밤마다 그 소년과 잊힌 말 사이에서 무언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비바람이 몰아친 그 운명의 아침, 두 존재가 조롱과 야유 속의 출발선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곧 벌어질 광경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순간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된다. 지혜의 말씀 채널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저희의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보시고 나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경마장의 늦은 오후, 차가운 가을바람이 마구간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구간 안은 좋은 말들의 건강한 콧김과 깨끗한 건초 냄새로 가득했지만 구석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썩은 집과 절망의 냄새는 그곳을 지나는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안겼다. 그 말로 경주에서 이기면 100만 원을 주지. 김태준의 목소리는 마구간 안에 메아리쳤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양복을 입은 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마구간 가장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겨울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고 주변에 모인 부자들의 비웃음은 봄날의 벌떼처럼 윙윙거렸다. 한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입술을 깨물며 침을 꿀꺽 삼켰다. 시즌 최고의 경주를 단 사흘 앞두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두가 앞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승 가능성이 있었던 그는 이제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온 그는 서울의 이 화려한 세계에서 이방인이었다. 비싼 향수 냄새와 고급 양주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장화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이것이 행운의 영혼, 행운이라네. 태준이 마구간 구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니, 적어도 이 뼈다귀 더미가 되기 전에는 그랬지. 태준의 말에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그제서야 마구간 구석에 있는 말에게 시선을 돌렸다. 전설적인 삼관왕 챔피언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민호가 본 것은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행운은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갈비뼈는 피부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상처와 흉터가 온몸을 뒤덮고 한때 검은 비단처럼 빛나던 털은 이제 생기를 잃은 채 여기저기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눈이었다.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을 그 눈은 이제 공허하고 무감각해 보였다. 하루에 2번 밥을 주는 것도 아까운 말이지. 태준이 계속해서 비웃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말과 촌뜨기 소년, 완벽한 한 쌍이군. 민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경주에서 이기면 치료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마구간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태준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 그 말과 경주에 참가하겠습니다. 이기면 약속대로 100만 원을 주십시오. 태준의 놀란 표정은 곧 교활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래, 좋아. 내일 서류를 받을 거야. 너희 둘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못 참겠군. 마지막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자 다시 한번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민호는 태준이 비서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카메라를 여러 대 준비해. 이 촌뜨기의 모든 굴욕을 담고 싶어. 다시는 내 수준의 사람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경주 전날 밤에 그 말에게 평소보다 더 적게 먹이를 줘. 민호는 모두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아버지의 병원비와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다. 그는 천천히 행운에게 다가갔다. 말은 처음에 움츠러들었지만 민호가 손을 뻗자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부드럽게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행운은 잠시 후 그의 손길에 기대왔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제스처였다. 어쩌면 수년간 말이 느끼지 못했던 첫 번째 부드러운 접촉이었을 것이다. 함께 해보자. 민호는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는 말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공허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죽기를 거부하는 존엄성의 작은 불꽃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날 밤 마구간 밖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버지가 행운을 팔던 날의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수의학을 공부하는 그녀는 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부드러운 손길과 행운의 반응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민호는 행운의 옆에 앉아 있었다. 불가능한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여주는 법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은 곳에 민호의 고향 마을이 자리했다. 그곳에서 민호의 아버지는 한국의 금이라 불리는 인삼을 재배했다. 농사일은 고되었고 수입은 적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나름의 평화가 있었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은 기억은 민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잠들기 전 어머니가 불러주던 금강산 타령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 따스함만은 여전히 생생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아버지의 노력은 더 많은 일과 더 긴 노동 시간으로 이어졌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교에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학교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있었다. 이웃집 박 할아버지의 작은 마구간이었다. 그곳에서 민호는 다른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말들과 함께했다. 처음에는 그저 마구간을 청소하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곧 박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너는 타고났어. 박 할아버지는 민호가 어린 만가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말들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어. 16번째 봄이 왔을 때 민호는 지역 경마대회에서 우승했다. 고작 16살의 시골 소년이 경험 많은 기수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것이다. 그날 관중석에는 서울에서 온 트레이너가 있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생각 없나? 대회가 끝난 후 그 트레이너가 물었다. 자네 같은 재능은 여기서 썩히기엔 아깝지. 그날 밤 마당의 낡은 평상에 앉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다. 익숙한 산과 들판,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 무엇보다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야 해.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네가 이 마을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어. 이별의 아침은 차가웠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은 가운데 민호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에게 한 약속만을 가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기차역에서 박 할아버지는 손수 깎은 나무말 모양의 부적을 건넸다. 움푹 팬 그의 눈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가득했다. 옛, 한국에서는 말의 영혼이 사람들의 꿈을 하늘로 운반한다고 믿었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민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어디서든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민호야. 기차가 산골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산은 점점 낮아지고 초록 들판은 회색 빌딩으로 바뀌어갔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현실은 꿈을 빠르게 대체했다. 도시는 시골 출신에게 무자비했고 경마 세계는 연줄 없는 외부인에게 더욱 잔인했다. 여기서는 실력만으로는 안 돼. 첫 주에 한 선배 기수가 그에게 말했다. 배경이 필요해. 가문이 필요하지. 쪽방에 짐을 풀며 민호는 나무말 부적을 꺼내 창가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나무말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벽에 길게 늘어졌다. 잘할 수 있을까? 민호는 속삭였다. 대답은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꿈을 좇기 위해.
그리고 꿈은 때로 가장 어려운 길을 통해 찾아오는 법이었다. 서울의 첫 겨울은 민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마구간의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밤이면 강원도의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다. 그는 다른 마부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마구간을 청소하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항상 아팠지만 불평할 시간조차 없었다. 야, 촌놈! 마구간 책임자 초혜 씨가 그를 부를 때마다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1번 마구간 말똥이 아직도 안 치웠어? 서울에서는 시골처럼 느릿느릿할 수 없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움직였다. 대꾸하는 것은 더 많은 모욕을 불러올 뿐이었다. 그가 받는 급여는 다른 기수들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들은 대부분 유명 가문의 자제들이었고 마구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만 받으러 왔다. 너희 시골 출신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해. 최 씨는 종종 말했다. 여기서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름, 배경, 인맥, 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3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몰래 가장 낮은 등급의 말들을 타고 훈련했다. 그의 체구는 다른 기수들보다 작고 가벼웠지만 그의 인내심과 균형 감각은 타고난 것이었다. 어느 추운 새벽 민호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마구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불안한 말의 콧김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말 한 마리가 있었다. 백두. 민호는 속삭였다. 하얀 갈기의 백두는 최근 경마장에서 큰 돈을 주고 산 말이었지만 너무 신경질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려져 있었다. 어제는 경험 많은 기수가 그를 타다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도살장으로 보낼 거래. 민호는 다른 마부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너무 위험해서 경주에 쓸 수 없대. 민호는 마구간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백두에게 다가갔다. 말은 즉시 뒷발을 치켜들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른 기수들은 채찍과 강압으로 이 말을 길들이려 했지만 민호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그는 그저 마구간 구석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그는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이방인이야. 하지만 함께라면 어쩌면. 첫날 밤 백두는 계속 경계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민호가 인삼 한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었을 때 백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것을 받아먹었다. 그래, 그렇지.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강원도 인삼이 최고지. 다섯째 날 밤 백두는 민호가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게 허락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백두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다. 천천히.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새벽 훈련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두와 민호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은 민호의 작은 무게 변화나 무릎의 미세한 압력만으로도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의 호흡까지 동기화되는 것 같았다. 10번째 새벽, 그들이 트랙을 완주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박수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다. 20년 경력에 이런 것은 처음 보는군. 이정우 수석 트레이너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민호와 백두를 평가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백두를 네가 훈련시켜라. 그리고 2달 후 지방 경마대회에 출전할 준비를 해라. 민호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곧 큰 대회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챔피언십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희망이 꽃피우기 시작했지만 민호는 아직 한국 경마계의 상류층이 꿈꾸는 시골 소년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지방 경마대회에서의 연이은 승리는 민호에게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작은 트로피들이 그의 좁은 방 선반을 하나둘 채웠고 기사들은 비록 작은 지면이지만 강원도에서 온 기적의 기수라는 제목으로 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백두와 함께한 매 경주는 그들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서울의 차가운 겨울도 어느새 봄의 문턱에 다다랐다. 전국 챔피언십 참가 신청서가 승인됐어. 이정우 트레이너가 어느 날 아침 민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회까지 한 달, 우리는 역사를 만들 거야. 우승 상금은 1억 원. 민호의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만 같은 꿈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고 작은 집을 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마구간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민호와 백두는 한계를 뛰어넘었다. 가끔 다른 마구간의 기수들이 그들을 비웃었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결과로 증명할 것이다.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호야. 힘없는 목소리.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강원도 이웃집 김할머니였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뇌졸중. 위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돈은 걱정 마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곧 챔피언십에 출전해요. 우승하면.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경주는 이제 그저 승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이겨야 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대회 전날 새벽 민호는 마지막 훈련을 위해 백두에게 갔다. 하지만 그가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백두는 앞다리를 들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마구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몸보다 먼저 진실을 깨달았다. 수의사 박 선생이 서둘러 도착했다. 진찰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앞다리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어. 박 선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마구간 바닥에 녹슨 못이 있었던 것 같아. 민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분명 어제까지 없었던 못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일부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선생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야. 특히 배경이 없는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성적을 내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민호는 백두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말의 고통스러운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48시간 내에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백두는 최소 몇 개월의 회복이 필요했고 그것도 다시 경주에 설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챔피언십은 이제 꿈이 아닌 악몽이 되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민호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완벽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준입니다. 경마장 이사회 회원이죠. 당신의 공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표범처럼 날카로웠다. 제가 제안이 있는데요. 민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아버지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고 백두는 어떤 제안입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태준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흥미로운 제안이죠. 당신과 같은 열정적인 젊은이를 위한. 그의 이름은 지연이에요. 행운이 아니라 지연. 다음 날 아침 마구간으로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에 민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그는 밤새 행운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지연, 빛나는 꿈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죠. 민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흰색 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수의학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 민호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수민이에요. 당신은 한민수의 아들이죠? 그녀의 질문에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아버지가 20년 전 강원도에서 당신 아버지와 경주했어요. 그들은 친구였죠. 수민은 망설임 없이 행운에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말은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콧김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대학병원 실습생이에요. 수의학 마지막 학년. 그녀는 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민호는 그녀가 행운에 다친 다리를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왜 그를 지연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내 아버지, 이종호는 유망한 기수였어요. 큰 사고로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계속했다. 그 후 모든 적금을 털어가 태어난 말 한 마리를 샀죠. 그게 지연이었어요.
민호는 점차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럼 이 말이, 네, 아버지가 전설적인 삼관왕으로 만든 말이에요. 한국 경마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수미는 말의 등에 있는 흉터를 가리켰다. 보세요, 이 흉터. 세 번째 대회에서 생긴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달렸죠.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지연이는 포기하는 법을 모른다고. 그녀는 가방에서 약품과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다. 혀 밑에 이 작은 하얀 점 보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행운의 별이라고 불렀죠.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태준에게 넘어간 거죠?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가 아팠어요. 의료비가 필요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안했어요. 지연이가 끌려갈 때 난 몇 주 동안 울었어요. 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이 민호의 눈과 마주쳤다. 태준은 지연이를 망쳤어요.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라 무관심으로요. 그에게 지연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트로피였죠. 더 이상 이기지 못하자 버려졌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빛을 봤어요.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연이가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미는 주사기를 준비하며 말했다. 항생제예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능숙하게 주사를 놓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가 필요하지만 이 상태로는 경주장까지 이동시키기 어려워요. 그녀는 가방에서 침을 꺼냈다. 한약 침술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치료법이죠. 현대 의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민호는 그녀의 전문적인 손길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효과가 있을까요? 기적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수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경주까지 5날이 있어요.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도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 침을 놓자 지연이는 부드럽게 콧김을 내뱉었다. 그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보였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수민이 말했다. 말들은 압니다. 누가 그들을 진심으로 믿는지.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비는 차갑고 무자비했지만 마구간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내렸다. 경주까지 남은 나흘 동안 민호와 수미는 숨 쉴 틈 없이 지연이의 회복을 위해 싸웠다. 마구간은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지연이의 상태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수미는 대학에서 배운 최신 치료법을 적용했다. 수중 치료를 위해 좁은 수조를 만들어 지연이의 다리를 담그게 했고 아침 저녁으로 침수를 놓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마구간 구석에 쌓였다. 그녀의 할아버지 한약의 대가가 가르쳐준 비방으로 약초 찜질을 만들었다. 이건 당귀와 천궁을 섞은 거예요. 그녀는 말의 다리에 따뜻한 찜질을 감싸며 설명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줄여줄 거예요. 민호는 다른 방식으로 지연이를 도왔다. 그는 단순히 말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때로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읽어주기도 했다. 불가능한 삼관왕 달성, 지연이가 한국 경마 역사를 다시 쓰다. 민호는 낡은 스크랩북에서 발견한 기사를 읽었다.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와 지구력으로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그 폭발적인 스퍼트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했다. 지연이는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 민호는 말의 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바람이었을까? 한국인들에겐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어느 저녁 수민이 허브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칭. 이건 우정이나 사랑보다 더 깊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죠. 당신이 지연이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셋째 날,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지연이는 조그만 훈련장을 절뚝거리지 않고 한 바퀴 돌았다. 그의 눈은 이제 예전의 흐릿함 대신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요. 수민이 속삭였다. 근육량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런 진전은.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포기를 모르는 말이라고. 그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태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협하고 사기를 꺾기 위함이었다. 정말 애처롭군. 태준의 비서가 비웃었다. 사장님이 너의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계셔. 서울 상류층 절반이 참석할 거야. 민호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안에서는 분노가 불타올랐다. 지연이를 만지는 그의 손길은 더욱 결연해졌다. 넷째 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특수치료를 받으려면 48시간 내에 선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호는 마구간 밖으로 나가 별이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태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리는 것을 고려해볼까? 지연이와의 경주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수미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호가 마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가 그의 상태를 느낀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말은 고개를 들어 민호의 어깨에 가볍게 기댔다. 그 순간 말과 인간 사이의 언어를 넘어선 이해가 오갔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민호는 속삭였다. 다섯째 날 아침 민호는 마구간에서 깨어났다. 밖에서는 경주를 위한 준비 소리가 들렸다. 수민이 마지막 치료를 위해 도착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나머지는 지연이의 심장에 달려 있어요. 민호는 지연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를 보았다. 나이 들고 상처 입은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챔피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구간 문이 열리고 관계자가 들어왔다. 준비 시간이에요. 출발선으로 이동해 주세요. 민호와 수미는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주 전날 밤 가을비가 서울을 적시는 가운데 김태준은 자신의 고급 사무실에서 창밖의 경마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푸른빛 조명이 비에 젖은 트랙을 비추며 은은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그의 손에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30년산 위스키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들어왔다. 그 소년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한민호는 단순한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한민수는 20년 전 그 세대 최고의 기수로 꼽혔었죠.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요. 태준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젊은 기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너무 뛰어났어. 국내 최고팀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 그런데 연습 중에 그의 말이 갑자기 놀라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호를 돕고 있는 여자는 이종호의 딸입니다. 지연이의 전 주인이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어떻게 종호의 경제적 파탄을 조작하여 챔피언 말을 가치의 일부만으로 획득했는지 기억했다. 어떻게 말에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트레이너를 해고했는지, 어떻게 지연이에게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주하도록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뒤따라오는군. 그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내일 경비를 강화하게 그가 마침내 명령했다. 그리고 언론계 친구들에게 연락해 저 소년의 실패 순간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해. 그는 잔을 들어올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늘어난 주름, 휘어진 관자놀이. 세월이 흘렀지만 권력의 게임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랬지. 그가 속삭였다. 경쟁자는 철저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 말은 결승선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내 명성에 걸고 약속하지. 한편 경마장 뒤편의 임시 마구간에서 민호와 수미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이는 며칠 전에 죽어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전히 흉터로 뒤덮인 몸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더 당당해졌고 눈빛은 더 선명해졌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수민이 말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그가 이길 수는 없어요. 육체적으로 아직 너무 약해요. 하지만 존엄성을 가지고 경주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승리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떤 승리는 어떤 점수판도 기록하지 못한다고. 마구간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민호는 낡은 마구간 지붕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한 방울이 그의 뺨에 떨어졌다. 마치 눈물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뤘어요. 지연이가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도. 수미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맴돌았다. 20년 전의 기억,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운명의 순환. 어떤 일은 끝나지 않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단지 다음 세대로 이어질 뿐이죠. 그날 밤 민호는 지연이 옆에서 잠들었다. 그는 매일 밤 그랬듯이 그의 꿈속에서 마른 강원도의 푸른 산자락을 자유롭게 달렸다.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넓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구간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말 부적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마치 달리는 말의 형상처럼. 경주 당일 아침 민호는 먼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마치 석판 같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수민이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힌 한복 한 벌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중요한 경주에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입으셨죠. 민호는 경외심을 담아 옷을 받았다. 짙은 남색 실크에 붉은 장식이 된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다. 전통이었다. 조선 왕조의 전통 색상으로 만들어진 그 한복은 그들의 개인적 역사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한국인의 회복력을 상징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걸 입었을 때 삼관왕 첫 번째 경주에서 우승했어요. 수민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한복이 행운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죠. 민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경마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추석 축제 연례 경주는 한국에서 가장 큰 경마 행사 중 하나로 전국의 상류층을 끌어모았다. 올해는 태준이 약속한 구경거리, 시골 소년의 공개적 굴욕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VIP석이 모두 예약됐어. 마구간을 지나가던 직원이 말했다. 예선 경주에 이렇게 많은 중요 인사들이 모인 적은 처음 봐. 예선 경주는 보통 엘리트 관중들에게 무시당했다. 주요 행사의 단순한 웜업에 불과했다. 민호와 지연이가 참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카테고리가 바로 이것이었다. 기자들이 주변을 맴돌았다. 분명히 부서진 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받은 듯했다. 일부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민회에게 접근했고 카메라는 어떤 불안의 징후라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말 이 경주에 가족의 집을 걸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픈 아버지를 전국 방송에서 망신시키게 될 텐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오직 지연이와 마지막 준비에만 집중했다. 말은 주변의 긴장감을 느끼는지 불안해 보였다. 수민이 놀라운 단호함으로 기자들을 막아섰다.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김태준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왜 그의 라이벌을 이긴 챔피언 말들이 갑자기 신비롭게 부상을 당하는지. 그녀의 대담한 발언에 기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물러났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충고했다. 태준은 너무 강력해요. 아버지는 침묵과 수치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민호의 한복깃을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역사가 반복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스피커에서 선수들은 준비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과 지연이의 존엄성을 정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마장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구름이 더 짙어졌고 첫 번째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옛 속담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에 태어난 말은 비 오는 날에 가장 잘 달린다. 지연이가 그의 옆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 노련한 챔피언의 직감으로 그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콧구멍이 넓어지고 근육이 경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 기대감이었다. 수미는 출발선으로 향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린 시절의 그녀, 그리고 어린 지연이가 함께 있는 사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기도였을까? 아니면 약속이었을까? 스피커에서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모든 기수는 출발 게이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경주 시작 10분 전입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 경마장은 한국 현대 건축의 자랑이었다. 거대한 아치형 지붕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관중석은 태양빛을 은은하게 반사했다. 오늘만큼은 천둥번개를 품은 먹구름이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어둡게 덮고 있었지만 민호는 전통 한복을 입고 지연이를 출발선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다른 선수들은 최고급 혈통의 말들을 타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현대식 유니폼은 민호의 전통 한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이 트랙 위에서 충돌하는 듯했다. 제일스본 외곽 위치입니다. 경주 관리자가 경멸을 겨우 감추며 지시했다. 가장 불리한 위치였다. 스피커에서는 아나운서가 선수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1번에 이르자 그의 목소리가 조롱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타고 있는 한민호 선수입니다. 17살의 베테랑 말과 초보 기수, 이 첫 번째 예선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조합이네요. 간간히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경마장의 대형 스크린은 무자비하게 민호와 지연이의 초점을 맞췄다. 카메라는 말의 각 흉터, 나이의 흔적을 강조했다. VIP 구역에서 태주는 모의적인 건배를 위해 잔을 들어올렸다. 유리를 통해 그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다. 그의 옆에는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병적인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순간 의심이 그를 덮쳤다.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해 지연이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포기하는 것이 더 존엄한 선택이 아닐까? 그때 그는 트레이너 구역에 있는 수민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다. 단지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것과 같은 고요한 결의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준 작은 나무말 부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소지품 사이에서 발견하고 이제 부적처럼 들어올렸다. 민호의 옆에서 지연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던 것을 멈추었다. 말은 머리를 살짝 돌려 민호를 바라보는 듯했다. 한때 흐릿했던 그의 눈이 이제는 민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었다. 인식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다른 기수들이 출발선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민호를 향한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경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저 촌뜨기가 뭘 생각하는 거야? 1번 말을 탄 기수가 비웃었다. 3번의 지역 챔피언십을 우승한 베테랑이었다. 카메라 때문이겠지. 15분의 유명세. 다른 기수가 대답했다. 비가 이제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트랙은 서서히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민호는 지연이의 귀에 몸을 기울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오늘 명예를 걸고 달린다. 경주마들이 정렬되었다. 기수들이 최종 자세를 취했다. 침묵이 경마장을 덮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구석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그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출발 종이 울렸다. 게이트가 열렸다. 경주가 시작되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바람이 민호의 얼굴을 때렸다. 세상이 갑자기 번쩍이는 색상과 소음의 흐름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신다. 첫 수십 미터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젊은 말들이 화살처럼 앞으로 치솟았고 지연이는 불규칙한 발걸음으로 출발했다. 그의 몸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관중석에서는 비웃음과 경멸적인 댓글이 메아리쳤다. 중계석에서 아나운서는 비꼬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예상대로 우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는 다음 축제를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민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지연이의 리듬에만 집중했다. 각 움직임, 각 호흡을 느꼈다. 그는 고삐를 세게 당기지 않았고 채찍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대신 말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서두르지 마. 내 속도를 찾아.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놀랍게도 첫 번째 커브를 지난 후 지연이는 보폭을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말은 지속 가능한 패턴을 찾은 듯했다.
민호는 말의 자세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긴장이 줄어들고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민호의 한복을 적셨고 트랙은 진흙으로 변했다. 일부 선두 말들이 불안정해지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이에게 비는 마치 활력소 같았다. 각 물방울이 수년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듯했다. 저것 봐, 관중 중 한 명이 소리쳤다. 1번이 따라잡고 있어. 실제로 지연이는 천천히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젊은 말들이 진흙탕에서 고전하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확신에 차 보였다. 민호는 이것이 지연이의 본능임을 깨달았다. 그는 비 오는 날 달리는 것에 익숙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일부가 폭풍우 속에서 이루어졌다. 레이스의 중간 지점에서 민호는 이제 마지막에서 4번째 위치로 올라와 있었다. 관중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대신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저건 정말 행운인가? 아니 지연이야, 내가 그를 알아보는군. 가장 날카로운 커브를 지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연이가 갑자기 완전히 멈췄다. 민호의 심장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끝났어, 아나운서가 외쳤다. 늙은 말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연이가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의 콧구멍은 확장되었고 눈은 앞에 트랙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 혹은 그의 옛 트레이너의 영혼이었을까? 무엇이든 그것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의 외침처럼 공기를 가르는 울음소리와 함께 지연이는 그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질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챔피언의 달림이었다. 패배를 거부하는 전사의 마지막 호흡이었다. 갑작스러운 출발에 거의 떨어질 뻔한 민호는 균형을 되찾고 말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는 지연이를 이끌고 있지 않았다. 말의 맹렬한 결의에 이끌려가고 있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빗꿈을 버리고 외쳤다. 행운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VIP 구역에서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완전한 불신의 표정이 대신했다. 경주의 마지막 4분의 1이 다가오면서 지연이는 이제 8마리의 말 중 5번째 위치였다. 그의 숨결은 무겁고 가빴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태준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마지막 커브를 향해 다가가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다.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잊혀졌던 모든 이들을 위한 외침이었다. 마지막 커브를 돌아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지연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것은 젊음의 불꽃이었다. 그의 몸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비는 이제 폭우로 변해 트랙을 더욱 험난한 도전으로 만들었다. 젊은 말들은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였고 경험 많은 기수들은 필사적으로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다. 지연이에게 진흙 트랙은 오래된 근육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수년 전 비슷한 폭풍 속에서 대통령 배를 우승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억이었다. 이제 5위입니다. 아나운서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우리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처음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존경의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하는 증인들이었다. 나이든 일부 관중들, 지연이의 전성기를 봤던 이들이 그의 진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지연이, 지연이. 함성은 천천히 퍼져나가 결국 폭풍조차 덮을 수 있는 귀청이 터질 듯한 합창이 되었다. VIP 구역에서 태준은 갑자기 일어서서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이럴 수는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결승선 전 마지막 커브에서 지연이는 이미 3명의 경쟁자를 추월하여 4위였다. 그의 호흡은 고통스러웠고 수십 년의 방치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맹렬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민호는 자신의 다리에 부딪히는 말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고대의 전쟁북처럼 이미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해냈어. 민호가 속삭였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어. 하지만 지연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승선 직선 주루에 들어서자 늙은 챔피언은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도 불가능한 힘의 원천을 찾았다. 땅을 흔드는 듯한 보폭으로 그는 3위 선수를 추월했고 이어서 2위도 제쳤다.
결승선까지 단 100m 남은 상황에서 이제 단 한 마리의 말만이 앞에 남아 있었다. 흑운, 그 대회의 우승 후보이자 국가 챔피언이 탄 말이었다. 기수는 예상치 못한 위협을 감지하고 점점 더 절박하게 자신의 말을 채찍질했다. 바로 이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 어린 시절 친구를 알아보고 우는 수민의 모습, 진정한 승리는 여정에 있지 도착점에 있지 않다고 가르쳐준 박 할아버지의 모습. 그는 지연이의 귀에 한 번 더 몸을 기울였다. 함께, 우리가 잃은 것을 위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위해. 마지막 50m는 서사시적인 전투로 변했다. 두 마리의 말, 두 세대, 두 개의 투쟁 이야기가 나란히 각각의 발걸음이 목적의 선언인 듯했다. 관중은 모두 일어서 있었고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심지어 아나운서조차 직업적인 냉정함을 잃고 열광적인 팬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군요. 17살의 은퇴말이 우승 후보와 나란히 트랙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이 울타리에 매달려 두 마리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젊음과 힘 대 경험과 결의의 대결이었다. 빗물이 민호의 얼굴을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온 존재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결승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 지연이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수십 년의 학대와 방치가 그의 노쇠한 몸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존엄성의 불꽃이었다. 어떤 상처도 어떤 배신도 꺼뜨릴 수 없는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관중의 함성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두 말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향해 돌진했다. 트랙 주변의 관중들의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VIP 구역에서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현장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민호의 귓께는 지연이의 숨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이후의 침묵은 거의 초자연적이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관중도, 심판도, 심지어 경쟁자들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 폭우가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렸고 결승이 너무 박박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승자를 판단할 수 없었다. 민호는 지친 차에 비에 흠뻑 젖어 지연이의 목에 기대었다. 말에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넌 챔피언처럼 달렸어. 그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스피커는 심판들이 사진 판독을 분석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이전에는 귀청이 터질 듯했던 군중은 이제 집단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두 말이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정지된 이미지가 보였다. 밀리미터의 차이, 아마도. 심판석에서 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았다. 빗방울이 렌즈에 맺혀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VIP 구역에서 태주는 모든 태도를 잃었다. 이건 사기야. 그가 비서들에게 고함쳤다. 경주를 무효화해야 해. 그 말은 분명 약물을 맞았을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개적 굴욕이 이제 그의 자신감에 금이 가게 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크리스털 잔들이 떨리게 했다. 트랙에서 민호는 여전히 지연이를 쓰다듬으며 그에게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말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민호가 전에 본 적 없는 평화가 있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는 만족한다는 듯했다. 수민이 빗속을 뚫고 트랙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마침내 긴장된 기다림 끝에 스피커가 다시 살아났다. 관중석 전체가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신사숙녀 여러분, 수석 심판의 엄숙한 목소리가 선언했다. 면밀한 분석 끝에 첫 번째 예선의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침묵, 흑운 2cm 미만의 차이로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것은 보통 우승자 발표에 따르는 열광적인 환호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단순한 승리나 패배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집단적 인식이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고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군중은 이전에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우승자가 아닌 그들 무명의 청년과 잊혀진 노 챔피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2위 심판이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연이, 한민호 기수, 말의 진짜 이름, 행운이 아닌 누군가가 심판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아마도 수민일 테지. 민호가 지연이를 되돌려 놓을 때 박수갈채는 더욱 커졌을 뿐이다. 사람들은 트랙에 꽃을 던졌다. 한국 경마계의 베테랑들은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닦았다. 아나운서는 완전히 방송 프로토콜을 버리고 선언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스포츠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을 정의하는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확률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도 결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가끔은 승리가 메달이나 트로피에 있지 않고 심장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상기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그를 향해 달려오는 수민을 보았다. 비와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간호사가 밀고 있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어떻게? 민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말에서 내려 회복 중인 아버지를 꽉 안았다. 박 간호사가 병원에서 전화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온 나라가 내 아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다더구나. 내가 어떻게 멀리 있을 수 있겠니? 수민은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지었다. 구급차를 구했어요. 의사들이 짧은 방문은 회복의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연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서렸다. 이 말, 내가 기억해. 10년도 더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탔던 대회에서 이 말이 우승했었지. 민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지연이와 경주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종호와 나는 라이벌이었지.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라이벌이었어.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내 사고 후 그는 첫 번째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었어. 경마장 직원이 다가왔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하은 씨, 김태준 회장님께서 VIP 구역으로 즉시 와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민호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내기, 100만 원. 경주의 흥분 속에서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호화로운 VIP 라운지에 들어섰을 때 태준은 그의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강제로 자제력을 유지하는 가면이었지만 그의 눈은 억눌린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이 졌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기술적으로 우리의 내기는 이행되지 않았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손님들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태준이 입술에 인위적인 미소를 띠며 계속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요. 위로금으로 5만 원을 제안하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금액이겠소. 그것은 고의적인 모욕이었다. 서울의 엘리트들 앞에서 민호를 굴욕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모두의 놀라움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돈 가지세요, 김 회장님. 저는 오늘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대답은 태준을 당황하게 했다. 뭐, 당신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요? 존경이요. 민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노인이 들어왔다. 강 회장, 한국경마협회의 회장이었다. 그는 작은 행사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인상적인 경주였네, 젊은이. 그가 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했다. 50년 경마 인생에서 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태준에게 돌아서며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김씨, 지연이에게 제공된 처우에 대해 논의해야겠군. 오늘 여러 동물복지 위반 사항이 문서화되었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당신의 마구간에서의 다른 불규칙성에 대한 신고도 받았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소. 이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오. 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한민수의 아들일세. 우리 업계가 본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지. 그리고 아버지와 달리 우리는 아들의 경력이 방해받도록 허용하지 않을 걸세. 민회에게 고개를 돌리며 회장은 계속했다. 협회는 당신에게 주니어 트레이너로서의 공식 자리와 함께 우리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네. 그리고
지연이에 관해서는 그가 존엄한 은퇴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무세운 뜻이죠? 민호가 물었다. 지연이는 우리 협회 소유의 강원도 목장으로 보내질 걸세. 그곳에서 그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어린 기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내 소유입니다. 당신은 그를 가져갈 수 없어요.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문서를 확인해보게. 전국 챔피언십 참가 계약에 따르면 협회는 동물 학대 증거가 있을 경우 어떤 말이든 압수할 권리가 있네. 민호 군, 오늘 경주에서 지연이의 상태를 기록한 비디오가 충분한 증거일세.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걸세. 당신의 세금 기록이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것 같군. 민호는 아버지와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역경을 뚫고 정의가 드디어 우세해지고 있었다. 추석 경주에서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겨울의 자리를 내주었고 강원도의 산들은 고요한 하얀 외투로 덮여 있었다. 민호는 새 집의 베란다에 서 있었다.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이었고 그가 자란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느렸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경마학교 장학금에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완전한 의료 지원, 한국 경마의 미래에 대한 투자죠. 강 회장이 설명했었다. 태준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수년간의 의심스러운 관행을 드러냈다.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 조작과 경쟁자 협박까지. 그의 제국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민호의 주의를 끌었다. 집에 인접한 작은 목초지에서 지연이가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움직임에는 평화가 있었다. 물리적 상태를 초월하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수민이 학업을 마친 후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쟁반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아버님이 15분마다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세요. 그녀가 베란다 테이블에 쟁반을 놓으며 농담했다. 집에서 만든 김치, 야채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수세대에 걸쳐 한국인의 위안을 정의해온 소박한 음식이었다. 서울 수의과 클리닉 원장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그녀가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다. 트라우마를 입은 말 회복에 관한 우리 연구에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 이 연구는 지연이의 치료 기록으로 시작되었지만 더 큰 무언가로 발전했다. 현대 수의학과 전통 한국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론, 전 세계적으로 은퇴한 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바꿀 수 있는 무언가였다. 시간이 있어요. 민호가 평화롭게 풀을 뜯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여정도 서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 순간 머리를 들어올렸다.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낀 것처럼. 그의 눈은 한때 고통과 절망으로 흐릿했지만 이제는 맑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울었다. 경주 트랙의 전쟁 함성이 아닌 더 부드러운 소리, 만족의 소리.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수민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지연이 같다고요. 전쟁과 점령으로 부서지고 외국 세력에 과소평가되지만 결코 정말로 패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항상 다음 경주를 위한 힘을 찾아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조상의 산들 위로 지기 시작했고 어떤 외국 기술도 그 완벽함을 재현할 수 없는 주황색과 보라색 톤으로 하늘을 물들였다. 민호의 시선은 잠시 베란다 모퉁이에 앉아있는 나무말 부적으로 향했다. 박 할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그 부적은 이제 그의 여정을 지켜본 침묵의 증인이었다. 세상은 그들의 고층 건물과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칭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말을 초월하는 연결, 고통을 통해 지속되는 연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 지연이는 부드럽게 초언을 걸었다. 그의 실루엣은 한국의 노을을 배경으로 선명했다. 그는 더 이상 트랙의 챔피언도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도 아니었다. 그저 평화로운 말일 뿐이었다. 항상 마땅히 받아야 했던 존엄성을 가지고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완벽한 순간에 민호는 아버지가 항상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진실을 이해했다. 진정한 승리는 결승선에 있지 않고 여정에 있다는 것, 넘어짐에 있고
모두가 쓰러진 채로 남아있기를 기대할 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수천 년의 저항과 부활의 역사를 가진 한국만이 그토록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었다. 우리 다음에 뭘 할까요? 수민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경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은 함께 달릴 것이다.